지구과학 1, 7강 상대 연령 개념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지구과학 1의 7강과 8강에서는 지층의 나이라는 개념을 다룹니다. 지층의 나이는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 연령이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절대 연령이라는 개념입니다. 상대 연령은 말 그대로 상대적인 나이, 나이가 어떤 지층이 많고 어떤 지층의 나이가 더 적은지를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두 지층의 나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지사합 법칙과 지층 대비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절대 연령은 구체적인 지층의 나이가 10살인지 1000살인지 직접 나이를 계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층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 7강에서는 상대 연령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으며 상대 연령을 비교하는 개념 중에서도 첫 번째 지사합 법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사합 법칙의 정의는 지층의 선후 관계를 해석하는 법칙입니다. 어려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지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지층은 6개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층과 부정합이 존재하는데요. 6개 암석의 생성 순서와 단층과 부정합의 형성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 이 지층은 지층 C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이 위에 이렇게 부정합, 다음 암석 A, D, F가 연속적으로 쌓이고 화성암 E가 관입, 그리고 지층에 단층이 생기고 이렇게 부정합이 만들어진 후 암석 G가 쌓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조금만 집중한다면 어렵지 않게 형성 순서를 맞추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추론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직관적 추론을 법칙화시킨 개념이 바로 지사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지사합 법칙은 총 5가지 원리 원칙이 존재하며 지금부터 이 5가지 법칙을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지금부터 살펴볼 5가지 법칙은 모두 한 가지 근본적인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동일과정의 원리입니다. 동일과정의 원리는 현재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 사건들은 과거에도 동일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기로 어떤 습곡 같은 경우 습곡은 횡압력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럼 과거에 만들어진 모든 습곡은 어떤 힘을 받아서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횡압력이겠죠. 이런 게 동일과정의 원리입니다. 지층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 자, 본격적으로 지사합 법칙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평태직의 법칙인데요. 어떤 지층의 퇴적물이 쌓일 때는 일반적으로 수평으로 쌓인다. 당연하겠죠. 자, 두 번째는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어떤 지층의 역전이 없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으로 아래의 지층의 나이가 맞나요? 위의 지층의 나이가 맞나요? 당연히 아래에 있는 지층이겠죠. 이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고, 세 번째는 동물군 천의의 법칙입니다. 어떤 지층에서 화석이 발견될 때 진화된 화석보다는 고생물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의 나이가 많다. 이게 동물군 천의의 법칙. 네 번째는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부정합. 우리가 지지구조 파트에서 많이 공부했는데요. 어떤 부정한 면의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이게 부정합의 법칙이고요. 5번째는 관입의 법칙입니다. 기존 지층을 마그마가 관입을 했을 때 관입암보다 기존 지층의 나이가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사합 법칙 5개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당연한 내용들을 법칙화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사합 법칙과 관련해서 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형인데, 자, 지금 보이는 2개의 지층은 A, B, C 3가지 암석으로 구성된 지층인데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3가지 암석의 생성 순서는 엄연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암석의 생성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최초에 A가 쌓이고 이 위에 C가 쌓인 후 이 사이로 화성암 B가 관입하여 A, C, B 순서대로 지층이 만들어지고 A와 C 모두 이렇게 변성작용을 받은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C에 변성작용이 없고 C라는 암석의 하부에 기저여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A가 쌓이고 화성암 B가 관입한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위로 C가 쌓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 B, C의 순서대로 지층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지층이지만
변성작용과 부정합을 근거로 해서 서로 이 형성 순서가 다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으면 되겠고, 지사법칙은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연령의 두 번째 개념인 지층 대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층 대비는 말 그대로 지층들을 대비, 비교하겠다는 소리인데요. 내가 무언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층 대비에서 비교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암상 대비인데요. 암상 대비는 암석의 상, 암석의 모양을 비교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면 암상 대비는 열세층을 기준으로 비교적 가까운 두 지층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열세층이란 용어를 우리는 처음 접하게 될 텐데, 열세층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암석으로 짧은 시간, 넓은 지역에 퇴적 가능한 암석들이 열세층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대표적인 열세층은 석탄이나 응애암 등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암상 대비를 통해 지층의 나이를 비교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다양한 암석으로 구성된 가, 나, 다 지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층 모두 동일하게 응애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애암은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만 만들어지는 암석이니 이 세 가지 지역의 응애암은 모두 동일한 시대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지역의 응애암끼리 나이가 같다는 의미에서 응애암 옆에 1이라는 숫자를 부여하겠습니다. 자, 다음 응애암 위로는 이 세 지역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셰일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응애암이 셰일 또한 모두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고, 셰일끼리 나이가 같다는 의미에서 숫자 1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나와 다에서는 셰일 위로 이렇게 여감이 발달을 해 있고요. 이 여감끼리 나이가 같다는 의미에서 숫자 3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에서 여감 위에 발달한 사암이 바로 이 친구가 가장 나이가 적은 암석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응애암 아래를 보시면 응애암 아래로 이렇게 사암이 발달해 있으니 이 사암끼리 숫자 0을 부여하고요. 가에서는 사암 아래로 여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여감이 세 지역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암석임을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지층에서 암상을 비교함으로써 지층 간의 나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암상 대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층 대비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기준은 화석 대비입니다. 화석 대비는 표준 화석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먼 거리의 지층을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표준 화석이란 용어 또한 낯설죠. 표준 화석이란 특정 시대에만 생존한 생물의 화석으로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 되겠습니다. 표준 화석의 자세한 정의는 9강 지지시대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 여기선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화석 대비를 통해 지층의 나이를 비교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몇 종류의 화석이 포함된 지층 가, 나, 다가 있습니다. 그림 가와 다에서는 이 삼엽충 화석이 동일하게 발견되는데요. 삼엽충은 고생대에 생존한 생물이기 때문에 삼엽충이 발견되는 지층끼리 고생대에 생성된 지층임을 알 수가 있고요. 가와 나에서는 추가적으로 암모나이트가 발견이 됩니다.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생물인데요. 이렇게 암모나이트가 발견되는 지층 역시 중생대의 지층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석을 통해 지층의 나이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개념이 바로 화석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층 대비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표준 화석의 종류들을 따로 외워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 화석은 뭐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으로는 네 가지 종류,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이 존재하고요.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으로는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가, 이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으로는 화폐석과 메머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지시대를 하면 외우겠지만 이 각각의 시대에 속해져 있는 표준 화석들을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다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몇 가지 생명체들에다가 동그라미 칠 건데,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입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친 이유는 뭐죠? 이 친구들은요 해양 생물에 속해져 있어요. 해양 생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엽충이라는 놈이 고생대의 표준화석임을 암과 동시에 이 해양 생물에 속해져 있다는 점까지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강 상대 연령, 그 중에서도 지사법칙과 지층 대비, 지층 대비에서는 암상 대비와 이 표준화석의 방법들,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7강 개념 요약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